안녕하세요. 내면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디를 주로 보시나요? 보통 얼굴이나 주변을 보며 얘기하진 않으신가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라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눈동자를 보면 상대의 악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면 눈동자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눈동자를 관찰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편안히 들어주세요. 사람은 한 번씩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 한 번에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큰 사건이 덮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거짓말은 하더라도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종류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위하는 착한 거짓말, 사소하지만 자주 하는 거짓말,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 등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처리해야 할 정보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면 인지 부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진짜를 전달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머리를 써야 하므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 말과 행동 표정이나 눈을 통제해야 하고 거짓말했던 그 과정을 다시 기억해야 하기에 머리는 더욱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내 말을 믿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에 거짓말을 제주껏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을 한 결과 거짓말을 하게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을 흘리게 됩니다. 거짓말할 때 하는 행동들로는 세부 사항에 모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기에 상상을 계속해야 하고 이는 자신에게 큰 과부하를 주기에 쉽지 않아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일시중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말하다가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말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자세를 기대는 것입니다. 자세를 기대면서 상대방에게 멀어지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행동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거짓말을 알아채는 그 기술을 사용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은 첫째, 역순으로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한다. 거짓말을 할 때는 보통 순차적으로 연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을 만한 얘기를 만든 후에 그것을 암기해서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원활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순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대답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역순으로 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면 역순으로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에서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에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해라. 거짓말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무엇인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물어본다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느꼈는지와 같은 감정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추측을 해야 하고 거기에 또 상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망설이거나 그 질문으로 재질문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같은 반어들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셋째, 눈맞춤을 유지하라. 눈을 맞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인지 부하가 올라가게 됩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말을 말하는 것 사이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고 눈을 계속 마주치며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평상시에서도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같은 흔히 쓰이면서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보도록 하는 것은 인지 부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의 당황스러움을 눈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물론 문화권에 따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예의가 없거나 속임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히 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거짓말을 알아채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인지 부하가 발생하여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므로 이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씩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 한 번에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큰 사건이 덮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거짓말은 하더라도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종류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위하는 착한 거짓말, 사소하지만 자주 하는 거짓말,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 등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처리해야 할 정보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면 인지 부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진짜를 전달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머리를 써야 하므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 말과 행동 표정이나 눈을 통제해야 하고 거짓말했던 그 과정을 다시 기억해야 하기에 머리는 더욱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내 말을 믿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에 거짓말을 재주껏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을 한 결과 거짓말을 하게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을 흘리게 됩니다. 거짓말할 때 하는 행동들로는 세부사항에 모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기에 상상을 계속해야 하고 이는 자신에게 큰 과부하를 주기에 쉽지 않아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일시중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말하다가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말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자세를 기대는 것입니다. 자세를 기대면서 상대방에게 멀어지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행동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거짓말을 알아채는 그 기술을 사용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은 첫째, 역순으로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한다. 거짓말을 할 때는 보통 순차적으로 연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을 만한 얘기를 만든 후에 그것을 암기해서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원활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순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대답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역순으로 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면 역순으로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에서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에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해라. 거짓말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무엇인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물어본다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느꼈는지와 같은 감정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추측을 해야 하고 거기에 또 상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망설이거나 그 질문으로 재질문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같은 단어들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셋째, 눈맞춤을 유지하라. 눈을 맞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인지 부하가 올라가게 됩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말을 말하는 것 사이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고 눈을 계속 마주치며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평상시에서도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같은 흔히 쓰이면서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보도록 하는 것은 인지 부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의 당황스러움을 눈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물론 문화권에 따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예의가 없거나 속임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히 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